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핑몰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레이아웃인 왼쪽에는 상품 이미지가 보이고 오른쪽엔 내가 구매하는 상품의 이름과 가격, 수량, 마지막에 주문하기 같은 버튼까지 들어와 있는 이런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선 제가 애쉬로 잡아놓은 사이트인데 가루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잡으면서 조금 수정을 좀 해볼게요. 우선은 전체를 묶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크게 우선 영역을 생각을 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각 영역으로 어떻게 영역을 나눌지 라인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크게 묶어줄 거고, 거기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또 한번 두 영역을 감싸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서는 위쪽에 주로 입력하고 선택하는 부분인 기본적인 정보를 구성하고, 아래쪽은 버튼 부분을 따로 좀 묶어주려고 해요. 네이버 로그인 같은 이런 네이버 구매 부분은 제외하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전체를 묶는 게 필요하니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해 두시고, 인덱스 HTML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들어 두시고요. HTML:5 검색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자동 완성으로 태그가 구성됐죠. 그 다음 언어를 KO에서 EN에서 KO로 변경해 주시고, 타이틀을 적당히 내가 구매하는 상품명과 거기에 관련한 사이트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가새 농장이라는 사이트니까 아가새 농장, 구매하는 상품명은 앵무새 인테리어 포스터네요. 그러면 이 글자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바디에서 이제 태그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전체를 묶을 게 하나 필요하니까 크게 그냥 간단히 메인이라고 구성을 할게요. 이름을 준다면 조금 더 의미에 맞춰서 ID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뭐 other lab이라든지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좀 더 의미에 맞게 영역이 구성되겠죠? 그 다음 왼쪽 부분에 큰 이미지 부분을 레프트 영역이라고 크게 묶어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왼쪽 부분에서 이미지를 곧바로 넣어서 이미지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이미지의 정보는 모두 오른쪽에 써질 거기 때문에 중요한 대체 텍스트는 굳이 작성하지 않고 옆에 내용으로 대체할 거예요. Alt는 비워두고요. 그 다음 레프트가 끝난 다음 위치에 라이트, 주문 영역의 위치를 준비를 해주고, 여기에서 제가 또 위, 아래를 나눌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div 탑, div 바텀 이렇게 영역이 먼저 나눠지게 되겠죠. 그 다음 탑 부분에서는 첫 번째 앵무새 인테리어 포스터라는 글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제목이니까 H1으로 해서 제목을 하나 넣어줄게요. 그 다음 금전운 업, 돈 들어오는 해바라기 그림이라는 글자가 보조로 배치되어 있어요. 제목의 내용 같으니까 단락, P택으로 구성을 할게요. 글자가 만약에 떨어지면 이게 꼭 올려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판매 가격부터 원산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판매 가격을 제목, 3,000원을 내용 이런 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DL 구조로 구성해 볼게요. DL 안에 자식으로 DT가 있고 DT의 형제로 DD가 있다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플러스가 형제 표시예요. 그러면 탭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DT와 DD가 구성되죠. DT가 제목, DD가 내용이기 때문에 얘 하나가 판매 가격 3,000원, 다음은 적립금 1%, 원산지 대한민국, 이 순서대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DT와 DD를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첫 번째 DT에는 판매 가격, 두 번째 DD에는 3,000원 이렇게 넣어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도 쭉 이렇게 채워둡시다. 글자 직접 입력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3,000원 같은 경우는 다른 DD랑 다르게 글자가 조금 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약간 굵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DD 부분에 이름을 부여해서 프라이스라든지 이런 의미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CSS 할 때 이 부분에 별도의 클래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이 부분만 개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 앵무새 인테리어 포스터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다음 DL 닫힌 부분 위치에서 여기에서는 DIV로 그냥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숫자를 선정하는 부분이니까 넘버라고 한번 그냥 입력을 해보고 거기서 왼쪽에 들어가는 글자를 P 주문 이름이니까 아덜 네임 이렇게 작성을 하거나 프로덕트 네임 이런 식의 이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앵무새 인테리어 포스터 1번 썬코밭을 작성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부분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그룹이란 뜻으로 DIV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주문 수량 부분이니까 아덜 넘버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수량 1, 2, 3, 3 이렇게 고르는 게 있네요. 이번엔 스크립트 없이 그냥 태그와 CSS만 구성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input 그 다음에 콜론 넘버 탭 작성을 해서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인풋 구조로 제작을 할 거예요. 네임하고 아이디가 자동으로 완성되니까 여기도 의미적으로 채워줘야 되겠죠? 똑같은 이름을 써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름을 똑같이 쓰면 안 되는데 우리가 바깥쪽에 넘버라는 이름을 이미 썼기 때문에 살짝 약자로만 작성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옆에 3,000원 가격 부분이 있네요. 인풋이 인라인이니까 동일한 인라인 관계로 스팬을 만들어서 3,000원을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넘버에 따라서 변경되는 숫자 부분이니까 클래스를 넣어서 넘버, 프라이스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넘버가 1이면 3,000원, 넘버가 2면 6,000원 이런 식으로 서로 변화가 일어나도록요. 그 다음에 끝났으면 넘버 영역을 넘어가서 이제 총 상품 금액을 해야 되겠네요. 총 금액 부분은 토탈 프라이스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볼게요. 만들었으면 왼쪽에 총 상품 금액이 필요하니까 또 왼쪽에 총 상품 금액 글자를 넣어주시고 오른쪽에는 최종 가격이 표시되죠. 실제 숫자가 올라가면 옆에 숫자랑 동일하게 변경되는 부분이요. 그럼 여기는 하나니까 그냥 바로 P로 가서 뭐 결과 가격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적어놓고 우선 위에 글자랑 똑같이 적어야 되니까 3,000원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그 다음 바텀 부분에서는 주문하기, 장바구니, 찜하기가 필요하네요. 여기는 A로 구성해도 되고 버튼으로 구성하셔도 돼요. 버튼으로 한번 그냥 구성해 볼게요. 버튼을 우선은 각각의 타입을 버튼, 범용으로 만들어 두고 3개를 준비해서 각각의 아이디를 따로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문하기니까 아덜BTN이라고 쓰고 두 번째는 장바구니니까 카트BTN 세 번째는 찜하기니까 LikeBTN 이렇게 적당히 이름을 하나씩 줘볼게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는 주문하기, 장바구니, 찜하기 이렇게 글자를 모두 적어냈어요. 다 했으면 결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된 HTML 결과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리셋 파일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연결을 먼저 해둘게요. 이전 클론 코딩 구글 로그인해서 리셋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리셋을 먼저 연결하니까 모든 디자인이 초기화 됐어요. 내가 CSS를 하기 전에 우선은 모든 값을 초기화해 둔 거죠. 리셋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노트산스 글꼴이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외 나머지 정보들이 있어요. 화면 정지해 놓고 잠깐 체크해 놓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CSS를 또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다 작성을 해도 연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링크 작성해서 스타일의 디자인 CSS를 미리 연결해 둘게요. 그 다음은 화면을 컨트롤 K, 컨트롤 역슬래시 눌러서 화면 분할을 해놓고 선택자를 작성을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이름을 적었으면 이름 기준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쭉 선택자를 필요한 거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선택자 쓰는 걸 연습하고 싶으시면은 한번 본인이 직접 다 써봤다가 제 화면을 보면서 비교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탑 안에 P가 예뿐만 아니라 다른 P들도 자손으로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H1 옆에 있는 P 이렇게만 구성하기 위해서 H1은 인접 형제 P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자식 P라는 뜻으로 두 번째 자식이라는 의미는 꼭 쓰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야지 다른 P랑 겹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다음 DL, DT, DD. DD에는 우리가 이름 준 게 있으니까 프라이스. 그 다음에 DL 닫힌 다음에 넘버가 들어오고, 넘버 다음엔 아덜 네임, 그 다음 아덜 넘버 구성되고, 그 안에 인풋이 있죠. 이름이 있으니까 네임으로 가도 되고 아이디로 해도 되는데 속성 선택자 연습 겸 네임으로 갈게요. 네임이 넘인 인풋. 그 다음에 스펜 이름이 있으니까 넘버 프라이스. 그 다음 넘버가 닫히면 토탈 프라이스. 토탈 프라이스 다음에 P의 이름이 리절트 프라이스. 여기서 첫 번째 P만 따로 구분하고 싶으면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nth 차일드 1 버스트 차일드라고만 작성하셔도 돼요. nth 차일드 1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텀이 들어오죠. 바텀은 탑의 형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탑까지 지우고, 바텀 그 안에 버튼, 공통 버튼 하나 만들고 별도의 이름을 따로 구성을 할게요. 그러면 아더 BTN, 카트 BTN, 라이크 BTN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겠네요. 자, 그럼 모든 선택자를 다 적었어요. 각 영역을 크게 비교할 수 있게 왼쪽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생각하고 큰 영역의 배경 색깔을 줘서 영역을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 전체 영역에다가 적당히 그냥 구분용으로 색깔을 이렇게 넣어서 각 영역 표시를 좀 해둘게요.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 안에 탑 그리고 바텀까지. 자, 그럼 각각의 이렇게 영역의 색깔이 표시가 됐네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먼저 여기에서 왼쪽에는 이미지, 오른쪽에는 내용 이렇게 먼저 배치를 해줘야 되니까 전체 아덜 랩이라는 영역을 기준으로 전체 너비를 임의로 쓰도록 할게요. 저는 1000픽셀 정도를 쓰고 가운데로 배치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화면을 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가운데로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살짝 크기를 지금도 괜찮지만 약간만 크기를 줄여서 오른쪽에 글자가 들어가는 공간을 좀 만들어 둘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는 어차피 레프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우리가 오른쪽에 넣고자 하는 요소는 레프트의 형제 라이트 요소니까 이미지한테는
너비를 우선 부모를 따라가게 100%라고 써서 크기를 맞춰놓고 레프트의 크기를 줄여서 이미지가 따라오게 만들 거예요. 지금은 레프트가 1000픽셀의 100% 블록 너비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레프트의 너비를 제가 이미지의 크기로 하고 싶은 만큼 줄여봤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오른쪽에 글자를 넣고 싶은 비율을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500 정도로 설정을 해둘게요. 그 다음에 글자가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레프트와 라이트라는 대상을 각각 옆으로 보내려는 게 목적이니까 레프트와 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부모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고 수평, 줄바꿈, 안함, 그 다음에 각각 양쪽 끝을 살짝 떨어뜨리기 위해서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양쪽 끝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좌우로 배치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앵무새 인테리어 글자 들어오는 이 부분도 살짝 너비를 줄 거예요. 너비를 안 주면 그냥 글자의 길이대로 자동 조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상품명이나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에는 글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상품 길이명이 긴 경우에는 너비가 길 테고 짧으면 또 짧은 대로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나와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레프트의 형제 라이트한테 크기를 쓰도록 할게요. 직접 픽셀을 써도 되지만 500픽셀을 뺀 나머지 값으로 제가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캘크 계산법을 이용해서 100%에서 빼기 앞 뒤로 공백 띄워주시고 500픽셀을 넣어주면 500픽셀을 뺀 나머지가 모두 인식이 되죠. 만약에 너무 붙었다, 여백 좀 주고 싶다면 여백을 좀 고려해서 값을 추가를 해주시면서 값을 빼주는 식으로 입력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비교하며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럼 스페이스 어라운드 때문에 좌우가 떨어지고 안쪽으로 너무 붙지 않게 살짝 공간이 배치된 모습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위쪽에 글자부터 이제 하나씩 꾸며볼게요. 좀 보이게 옆에다 좀. 먼저 H1에는 적당히 글자 크기를 넣어서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위아래 공백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패딩이나 마진으로 여백을 사용을 할게요. 상하, 좌우 이런 뜻으로. 그 다음 P한테는 글자 색깔을 살짝 다운을 시켜서 내용 같은 느낌이 들게 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또 살짝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러 줄 쳐질 거면 가끔씩 이런 식으로 중가로 앞뒤로 열어서 속성을 밑으로 작성할 수 있게 공간을 내려놓고 테두리를 넣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테두리가 들어가면 글자랑 테두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진 외에 패딩을 따로 주셔야 되니까 테두리와 안쪽 영역 떨어뜨리고 싶으면 반드시 이렇게 패딩을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 판매 가격부터 원산지 대한민국까지 옆으로 배치하고 싶어요. 우리가 얘네들을 판매 가격 3,000원 이런 식으로 DL, DT, DD 이렇게 구성을 했었죠. DL이 전체를 묶는 부분이었으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우선은 옆으로 배치를 할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DL, DT 다음에 다음 DT가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총 3행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선 메인 방향은 수평이지만 줄바꿈이 되니까 여기서는 노랩이 아니라 랩이라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글자가 전부 다 옆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지만 그거는 크기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옆으로 글자가 쭉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각각의 한 줄에 들어오는 DT와 DD한테 원하는 크기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50%고 얘도 50%다 하면은 화면에 전체 너비가 100%인 상태에서 각각 1대1을 차지하는 거니까 강제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원하는 비율이 있으면 조금 다르게 퍼센트 조정을 해가면서 맞춰주시면 오른쪽에 3,000원 1% 대한민국이 좀 더 들어오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프라이스 부분은 글자를 좀 굵게 하기 위해서 폰트 웨이트를 줘서 글자를 살짝 굵게도 만들어 둘게요. 그 다음에 너무 위아래가 붙어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여기에서 패딩을 상하, 좌우 이렇게 설정하는 식으로 떨어뜨려 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배경 색깔을 한번 아무거나 부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판매 가격 적립금 원산지는 이 색상에서 딱 중앙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색깔을 그대로 DD한테 한번 옮겨보면은 1%와 대한민국 3,000원이라는 글자가 공간에서 위로 올라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글자 크기가 좀 달라서도 그렇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패딩 탑을 줘서 위쪽에서 여백을 떨어뜨려서 공간을 좀 배치를 해준다든지 라인에이트로 줄간격을 준다든지 하면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애초에 위쪽에 패딩을 DT에만 줘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똑같은 값을 써도 상관없겠죠? 오히려 이게 더 편하겠네요. 그리고 똑같은 값이 생기면 이렇게 두 번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이렇게 밑에다가 DT와 DD를 묶어주는 선택자를 그룹으로 하나 만들어서 패딩을 이렇게 넣어두는 식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작업은 훨씬 더 수월하게 돼요. 그 다음 앵무새 인테리어 포스터 이 부분도 해볼게요. 여기는 인풋 입력 창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제가 리셋을 넣어서 색깔이 지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풋 이 위치에 먼저 영역을 확인할 수 있게 배경 색깔을 흰색을 넣어줘가지고 영역 표시를 해둘게요. 그리고 숫자 하나만 입력되는 건데 너무 크죠? 그러면 너비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비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가 괜찮을지 설정을 하고 패딩도 넣어서 살짝 안쪽으로 공간도 주시고요. 그 다음 옆으로 배치해야 되니까 아덜 네임 넘버 얘네들을 가지고 있는 넘버 부모한테 플렉스를 넣어주고 이번엔 양쪽 끝으로 배치할 거기 때문에 스페이스 비트윈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앵무새 인테리어 포스터 수량 3,000원 부분이 옆으로 나열되게 되죠. 약간 위쪽과 아래쪽으로 위치가 안 맞아 보이는데 이런 거는 얼라인 아이템으로 교차축 정렬을 하시면 수평이 맞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살짝 위아래가 너무 또 붙어 있으니까 떨어뜨려 주는 식으로 처리를 해줄게요. 조금 더 줄게요. 공간이 비좁은 것보단 여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음 총 상품 금액 이것도 양옆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죠? 그러면 총 상품 금액을 가지고 있는 토탈 프라이스 그 안에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한테 똑같이 디스플레이 플렉스 옆으로 나열하니까 로우 노래 그 다음에 양쪽 끝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비트윈 해주면 양쪽 끝으로 갔고요. 추가적으로 여백 사용하기 위해서 얘한테도 여백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위아래 여유가 좀 생기게. 그 다음 주문하기 장바구니 찜하기 같은 부분에는 공통 버튼이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색깔은 우선 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아더 BTM부터 배경 색깔 부분을 따로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제가 미리 확인했던 색깔을 이렇게 입력을 해줄 거고요.
입력해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갔으면 주문하기는 글자 검정 색깔이면 잘 안 보일 테니까 주문하기는 흰색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얘네 3개 모두 버튼이니까 버튼 기준으로 가로 세로 크기를 줘도 되고 여백을 주셔도 되는데 지금 보면 글자가 4글자, 4글자, 3글자인데도 주문하기가 좀 더 넓고 장바구니는 살짝 작고 찜하기는 더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백을 일정하게 작업했다면 크기가 일정했을 거예요. 주문하기랑 장바구니가 같은 4글자니까요. 글자 크기 대비해서 여백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주문하기랑 장바구니 너비가 틀리죠. 네, 여백이 아니라 따로 크기로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에서 대신에 높이 같은 경우는 3개가 모두 동일하니까 높이는 패딩으로 상하, 좌우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값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너비는 좀 다르게 줄 거기 때문에 아더 BTM부터 너비 값을 아직 몇인지 모르니까 비교하면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 얘는 상대적으로 살짝 작게 설정해 주시고 찜하기는 그보다 또 살짝 작게 수치를 비교하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TN들이 들어있는 바텀 영역에다가 부모 대상, 항상 한꺼번에 할 때는 부모 대상에 정렬을 넣어주면 대상들이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겠네요. 얘네들도 여백을 주도록 할게요. 여백을 적당히 넣어서 사이를 떨어뜨려 주시고 공간을 적당히 활용해 주는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역 확인하기 위해 넣었던 색깔을 조금씩 빼볼게요. 백그라운드, 막 코랄, 라임 이런 식으로 실제 디자인 색이 아닌데 임의로 줬던 부분을 직접 지우거나 컨트롤 F 찾기 눌러서 좀 편하게 찾으시면서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결과물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판매 가격 원산지 아래쪽으로 선이 하나 더 있었네요. 근데 이 선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앵무새 인테리어 포스터 기준으로 위아래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을 2번 입력하지 않으시려면은 앵무새 인테리어 이 부분이 여기에서 수량 고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넘버 영역이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보더 바텀 그 다음에 보더 탑 이렇게 넣어서 위아래를 동시에 선을 주도록 할게요. 색깔이 어둡게 돼버렸네요. 조금 더 밝게 넣어줄게요. 이런 선은 자칫 잘못 넣으시면 글자 색깔하고 비슷하게 넣었을 때 굉장히 촌스럽고 페이지가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은 배경 색깔에 근접하게 밝은 컬러로 구성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는 선이 없어서 몰랐는데 선이 들어가니까 원산지 쪽에는 너무 가깝고 밑에 인테리어한테는 너무 또 멀어가지고 규칙적이지 않아 보여요. 여백을 패딩으로만 몰아서 그러니까 패딩을 10으로 하고 마진을 별도로 넣어주는 식으로 선의 안쪽과 바깥쪽을 따로따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선이 패딩, 선의 안쪽이 패딩, 선의 바깥쪽이 마진이에요. 그 다음에 숫자 부분이 여기에서 실제 얘는 좀 선이 있는 느낌이니까 우리도 선을 보이도록 할게요. 인풋 부분이니까 인풋 위치에다가 테두리를 넣어서 선이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최종 가격 부분의 글자 색깔이 다르네요. 그럼 이 부분은 리절트 프라이스 이 부분이었으니까 컬러를 이용을 해서 색깔을 입력해 주는 식으로 하면은 색깔이 똑같게 나오겠죠.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으면 폰트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작업을 해서 총 상품 가격처럼 위에 글자보다 좀 더 크게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장바구니가 글자가 흰색이었네요.
그럼 장바구니 쪽도 글자를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럼 기본적인 건 다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단순히 따라하기보다는 왜 이런 속성을 쓰고 왜 이런 태그를 쓰고 이름을 어떤 식으로 의미 있게 부여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서 꼭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스스로 이런 페이지를 응용해서 만들 수 있게 연습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